누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며칠째 머릿속에서 안 떠나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만 가슴 한쪽에 콕 박혀 빠지지 않는 그런 경험이요. 같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고 누군가에게는 박힙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어떤 날은 유독 그 나이에만 정확히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20대부터 60대까지 그 시기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박히는 한마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이 왜 하필 그 자리에 박혔는지 알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과 씨름 중인지 한 줄로 보이실 겁니다. 먼저 20대입니다. 20대 여러분이 명절 자리나 오랜만에 만난 친척 어르신 앞에서 혹은 부모님과 마주 앉은 저녁 식탁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 할 거야? 전공은 살릴 거야? 분명 별일 아닌 듯 무심히 던진 한마디인데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하고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도는 경험. 20대를 지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유독 깊게 박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20대의 마음 한가운데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자리합니다. 나는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며 살 사람인가? 아직 자기 모양이 굳지 않은 시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형태가 잡혀가는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외부의 입을 빌려 똑같은 질문이 날아오면 안 그래도 매일 자신에게 묻고 있던 그 자리를 정확히 건드립니다. 그래서 답이 막히고 그래서 며칠씩 남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힙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진로를 먼저 정하면 마음은 거의 자동으로 비교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옆 사람과 자기를 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합격 소식, 동기의 입사 소식이 들리는 시기에 너는 뭐 할 거야? 라는 말이 떨어지면 그 무게는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돈 이야기까지 더해집니다. 한 푼 두 푼 모은다고 모으는데 집값 앞에 서면 그 돈이 티끌처럼 작아 보이는 시기. 미래가 막연한 채로 지갑까지 얇게 느껴지면 너는 뭐 할 거야? 라는 말은 단순한 진로 질문이 아니라 살아갈 자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함을 정확히 건드리는 말이 됩니다. 진로도, 비교도, 돈도 그 모든 무게가 결국 한 자리에 얹힙니다. 이 시기를 한 장면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도자기를 빚는 자리에 놓인 아직 모양이 굳지 않은 진흙 한 덩이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그릇이 될지 형태가 잡히기 전에는 누군가 손가락을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굳은 도자기 위에서는 같은 손길이 미끄러져 가지만 굳기 전의 진흙은 작은 압력 하나도 그대로 받아냅니다. 20대에 박히는 그 한마디가 바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무례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직 굳지 않은 자리에 손가락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짚어둘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20대를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벼운 시기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은 세대가 사실 20대입니다. 자유로워서 신나는 시기가 아니라 형태가 잡히지 않은 채 매일 질문을 받고 있는 시기. 그래서 그 한마디가 그렇게 답답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게 박히는 그 말은 아직 형태가 굳지 않은 자리에 손가락 자국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진로 이야기도 30대가 되면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0대가 되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벌써 30 넘었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결혼한 분들에게는 그 다음 단계가 곧장 따라옵니다. 애는 언제 가질래? 그리고 가장 묵직하게 박히는 한마디.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분명히 같은 말투, 같은 주제인데도 20대 때와는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시기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자리 잡는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누군가를 정말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관계의 과제. 다른 하나는 그동안 내가 모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슬슬 결과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감각입니다. 결혼, 진로, 자산이 한꺼번에 점검 대상이 되는 그 자리를 외부의 한마디가 정확히 찌르고 들어옵니다. 게다가 30대 초중반은 한국 사람이 평균적으로 결혼을 처음 결정하는 시기와 거의 정확히 겹칩니다. 조급해서가 아니라 평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라는 한마디가 단순한 질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30대 특유의 동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직입니다.
회사를 옮기는 결정은 30대에 가장 자주 일어나는 큰 변화 중 하나인데 보통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고민한 끝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막상 옮긴 뒤 누군가 가볍게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왜 그만뒀어? 잘 다니던 회사를 왜? 본인이 충분히 따져보고 내린 결정인데 그 결정 전체가 짧은 한마디로 의심받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 결의 한마디가 30대에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40이 넘어서도 같은 한마디를 다시 듣습니다. 여기서 시계가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 옵니다. 같은 1년이 20대 때는 가볍게 흘러갔다면 30대에는 한 해가 통째로 묵직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무게가 깔린 위에 벌써 30 넘었네 같은 한마디가 떨어지면 한 해가 통째로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다른 단위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들어섭니다. 30대에게 박히는 그 말은 시계가 다르게 흐르기 시작한 자리에 떨어지는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번 더 결을 바꾸는 시기가 옵니다. 40대입니다. 40대가 되면 마음이 이전보다 단단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지간한 말은 흘려보낼 수 있고 어색한 자리에서도 표정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한마디는 더 이상한 깊이로 박힙니다. 그 나이에 아직도 그래? 벌써 40이라니. 이 나이에 시작해서 뭐가 되겠어? 이런 한마디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을 꿈꾸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한마디가 더 따라옵니다. 그 결정 잘 생각해서 한 거 맞아? 본인이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방향 전환을 가볍게 의심받는 그 한마디. 분명 흘려들을 수 있을 것 같은 말인데 며칠이 지나도 가슴 한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40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질문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무언가를 남기고 있는가? 자녀에게든 후배에게든 일의 결과물에든 사회의 작은 흔적으로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다만 내 시간이 어디론가 다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감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필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아직도 그래? 라는 한마디는 정확히 그 감각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진행 중인 무언가를 한순간에 무로 돌리는 듯한 어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40대를 중년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분명하게 겪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무너지듯 흔들리는 게 아니라 조용히 방향을 바꾸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저 마음의 중심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시기에 박히는 한마디는 무너뜨리는 쪽이 아니라 결과를 의심하게 만드는 쪽입니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한 권의 책을 절반쯤 읽고 잠시 책장을 멈춘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줄거리를 머릿속에서 가만히 정리하려는 그때 옆에서 누군가 한마디 던집니다. 그거 읽어서 뭐해? 그 한마디에 줄거리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 책을 덮은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따라온 흐름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묘한 무거움. 40대의 가슴에 박히는 말이 떨어지는 자리가 정확히 거기입니다. 40대에게 박히는 그 말은 책의 중간 페이지를 흔드는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결이 바뀝니다. 60대입니다. 이 시기 여러분이 가장 자주 듣는 한마디는 이렇습니다. 이제 일 그만해도 되잖아. 은퇴하면 뭐 할 건데? 그 나이에 무리하지 마. 분명 걱정해서 하는 말 같은데 어떤 날은 그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습니다. 이 시기를 지날수록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자리 잡습니다. 무엇을 더 이룰까와 함께 지금까지 해온 것을 어떻게 내 것으로 끌어안을지가 같이 마음을 차지하는 겁니다. 외부의 한마디가 닿으면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을 가볍게 옆으로 밀어두라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거기에 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느껴보셨을 변화가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달라지고 만나던 사람들과의 거리도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이때의 마음을 잎을 거두는 가을의 나무에 비유해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겉으로 보면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나무 안에서는 사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잎으로 보내던 힘을 거두어들여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중입니다. 60대도 똑같습니다. 겉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뿐
안에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천천히 뿌리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 그만해도 되잖아. 그 한마디는 그 조용한 뿌리 작업을 한가운데에서 멈추라는 말처럼 들리고, 그래서 다른 시기보다 60대에 더 깊게 박힙니다. 60대에게 박히는 그 말은 뿌리 작업을 멈추라는 한마디입니다. 여기까지 내 시기를 따라와 보면 이상한 공통점 하나가 보입니다. 20대의 진로 질문, 30대의 결혼 재촉, 40대의 결과 의심, 60대의 일 그만하라는 권유. 결이 다 달라 보이지만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 시기가 마침 풀고 있는 인생 과제의 정중앙을 정확히 찌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도 어느 시기에 들었느냐에 따라 박히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결이 더해집니다. 같은 한마디라도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지에 따라 박히는 깊이가 다시 한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무심히 던진 말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 오래 봐온 친구가 흘리듯 한 말, 가까운 동료가 지나가며 한 말은 같은 내용이라도 훨씬 더 깊게 박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그 말의 무게를 정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이 그렇게 무거울까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 한쪽에 비슷한 결로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외부의 한마디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가장 크게 울립니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오래 남아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말이 가장 아팠는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 말이 박힌 자리가 곧 지금 여러분의 인생 좌표입니다. 그 말을 자책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 풀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작은 표지판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말이 박힌 자리에 조금은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오호심리학이었습니다.